places we've been parted. Hold me close, don't you ever let go. Our love is uncharted, we're living young-hearted. 안녕하세요, 카타피의 이하나입니다. 오늘은요 볼보 S90과 함께 합니다. 야, 이 녀석 그냥 길어지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완전 긴장해야 될걸? 자,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아이는 B5고요. 저쪽에는 또 T8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리뷰를 좀 해드릴 건데요. 볼보가요, 얼마 전부터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내놨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내연기관 손절 빠이빠이 이건데요. 2017년에는 디젤 엔진의 개발 중단을, 2019년에는 가솔린 엔진을 포함한 내연기관 개발을 중단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중단을 합니다. 2021년부터는 아예 디젤 모델이 안 나오고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볼 이 차량들도 순수 가솔린 모델을 지워버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전동화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을 해서 구성부터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순수 전기차는 또 아닙니다. 기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T8과 새로운 파워트레인인 B5, 얘는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왜 순수 전기차가 안 나오고 이런 방식을 택했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전기차 살 때 뭐부터 확인하시나요? 가격이요. 정부 보조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정부 보조금을 못 받으면 전기차는 겁나 비싸거든요. 근데 볼보가 똑똑하게 그걸 안 거죠. 그래서 100% 순수 전기차는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아이,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아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실은 T8도 참 재미있는 녀석이고 최상위 모델이긴 하지만, 저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인 48V에 굉장히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지금 B5의 엔진룸 보고 계십니다. B5 엔진은 48V의 배터리가 출발 가속이라던가 제시동을 할 때 250마력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의 출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같은 형식은 우리 기존의 차들도 12V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48V로 늘어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옛날에는 진짜 그냥 보조, 스타터 느낌의 12V였다면 지금은 엔진한테 쓱 도와주는 거지. 뭐냐가 내연기관이 가진 차들의 한계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과부하가 걸릴 때 좀 더 힘을 못 쓴다거나, 아니면 초반에 어느 정도 얘들이 좀 달궈질 때까지 초반에 힘이 좀 딸린다거나, 이거를 48V라는 전기가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택한 B5가 꽤 똑똑한 차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옆쪽에 위치한 슈퍼차저와 터보차저를 포함한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한 형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8 모델은 가솔린 엔진의 313마력에다가 전기 모터 87마력을 더해서 마력이요 400마력입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성능에다가 AWD 시스템,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도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강력한 마력을 원한다, 그리고 에어 서스를 원한다 하는 분들은 T8에 관심이 좀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왜 얘를 이렇게 택했냐면, 사실 T8에 지금 사람이 좀 많기도 하지만 요즘 우리가 과연 내연기관은 없어질 것이냐, 전기차가 정말 모든 걸 대신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이게 앞으로 향후 한 20년간은 이런 형태의 모델이 답이 되지 않을까. 내연기관은 존재하지만 전기가 개입하고 전기가 도와주는 형태가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가 꼭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자, 이거 볼보 무슨 말인지 알죠? 시승차 좀 주세요. 와, 드디어 디자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뻐요. 사실 S90 모델은 볼보의 최상위 모델이고요. 그냥 볼보에서 제일 예뻐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이전에 볼보 XC90에서 봤던 이 토르 망치 누워있는 모양,
네, 이 모양 그대로 있는데 밤에 봐도 얘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렇거든요. 제 차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 다른 차가 제 차를 봤을 때 저거 S90이다 이렇게 한 번에 알아봐주는 뭔가 개성 강한 디자인이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얘는 진짜 잘 보입니다. 누가 봐도 S90이에요. 그리고 앞에 그릴 모양도 참 예쁘고요. 저는 전면 디자인이라던가 이 차 옆에서 흐르는 구조, 그리고 뒤태까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까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갈 건데, 옆에서 사실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이번 부분 변경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 길어진 겁니다. 전 모델에 비해서 125mm가 늘었어요. 전장에 이제 5m가 넘는 5090mm입니다. 사실 얘는요 2세그먼트입니다. 그런데 전장만 두고 보면은 2세그먼트가 아니라 F세그먼트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기아 K9하고 비교를 하면 바로 확 와닿더라고요. 기아 K9의 전장이 5120mm인데 얘가 5090mm예요. 상당히 큰 F세그먼트를 넘보는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전장만 커진 게 아니라 휠베이스도 120mm가 늘어났어요. 실내 공간에 굉장히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휠베이스가 또 3m가 넘어요. 3060mm. 여기서 저까지 뛰어가는데 한참 걸린다니까. 볼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전은 옵션이 아니다. 안전은요 옵션으로 추가돼야 되는 기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볼보 리뷰하러 간다고 하면 어른들도 볼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 안전한 차, 그 사고 안 난다는 차, 타면 안 죽는다는 차. 네, 그래서 볼보가 튼튼하고 안전하지만 좀 못생긴 차의 이미지가 저도 모르게 있었나 봐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도어를 열면서 두 번 놀랍니다. 첫 번째는요, 도어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두꺼워요. 네, 굉장히 도어가 이렇게 한 손으로 열기 살짝 부담될 정도로 무겁고요. 그리고 도어를 딱 열었을 때 디테일이 진짜 많습니다. 스티치, 우드, 크롬, 바월샘 윌킨스, 스피커, 그리고 가죽, 굉장히 디테일을 많이 집어넣은 한 도어에 지금 몇 가지의 소재가 쓰였는지 몰라요. 좀 볼보가 약간 일을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BMW, 벤츠, 아우디의 세상이었다면 이제 차세대는 볼보야. 우리가 전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앞서서 그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들어요. 자, 이쯤 얘기하면은 볼보에서 전번에 도시락 받고 리뷰하더니 이번에도 뭔가 받은 거 아니냐. 되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심지어 이제 이 안에서 음료도 마실 수가 없어요. 왜? 음료를 마시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 한 잔도 마시지 못하고 이곳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국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차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바월샘 윌킨스 지금 스피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다가요, 그 업그레이드된 앰프가요, 적용을 해가지고요. 요즘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신형 SM6 할 때도 이걸 한번 봤는데,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 근데 좀 적극적으로 얘가 소음에 개입을 하고요. 그리고 재즈 클럽 모드라는 게 추가돼서 조금 더 사운드적으로 행복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티어링 휠 좀 잡아볼게요. 뿅! 자, 2차 센터페시아를 딱 보자마자, 공조기를 딱 보자마자 저희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공조기 방향제 어떻게 꽂아요? 네, 공조기가요 세로로 서 있어요. 약간 앞에 그릴 모양하고 좀 컨셉을 맞춘 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세로로 서 있어서 공조기에다 방향제 어떻게 꽂지라고 살짝 고민하시는 분들, 방향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요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PM2.5 센서, 그리고 미립자 필터가 추가된 어드밴스드 공기청정 기능이 상위 트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트림에 다 추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차키입니다. 차키는요 예전에 XC90, XC60 리뷰하면서 봤던 바로 그 차키예요. 볼보가 요 디자인 네모 반뜻의 요 남자 화장실 요 표시에다가 주황색 요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차키는 디자인이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리뷰 때 이거 이쁠까 싶어 하셨던 기어봉, 이 크리스탈 기어봉은 우리가 BMW 때 예쁘다 하고 봤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더 예뻐요. BMW 기어봉보다 디테일은 좀 적어요. 근데 크리스탈 면적이 넓어서요. 와, 이거는 인스타 각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을 잡았습니다. 깔 게 좀 있고 칭찬할 게 좀 있어요. 깔 건 뭐냐면 직관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을 만났을 때 솔직히 말하면 그냥 딱 보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시동을 걸은 겁니다. 시동을 걸면 혹시 스티어링 휠에 뭔가 주행 보조 기능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LED로 해서 봤는데요. 여전히 튀어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주행 보조 기능들은 충분히 들어있기는 해요. 앞 차량과 간격을 유지해서 차선을 중앙에 맞춰서 조향을 보조하는 파일럿 어시스트 2, 그리고 차량 보행자, 자전거 같은 거를 감지를 해서요. 추돌 감지 기능이 추가된 긴급 제동 시스템인 CT 세이프티, 그리고 도로 이탈 완화라던가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등 안전 노하우가 들어있는 볼보만의 기술들 분명 들어있는데, 현대 기아차처럼 이렇게 탁 이거 누르면 주행 보조 기능 되는구나, 이거 앞차 간격 이걸로 조절되는구나, 약간 이런 직관적인 부분들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약간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 부분은 우리가 요즘에 약간 가로로 긴 거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저는 세로로 긴 걸 더 선호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경로 찾을 때 앞에 갈 경로가 가로로 긴 애들보다 세로로 높은 게 좀 더 길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내비게이션 찾을 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을 양 옆으로 분할하는 거, 아직은 제가 이렇게 완연한 디지털 세대가 아니라 그런지 그냥 헷갈려요. 한 화면에 좀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화면의 가능성도 꽤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거 들어있는 점도 꽤 괜찮은 특성인 것 같고, 클라우드 다운로드 센터도 있어가지고요. 사용하기 오히려 이런 엔터테인먼트 부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 한글도 잘 돼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점이 더 마음에 드네요. 자, 드디어 2열로 왔습니다. 저 되게 2열이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파노라마 썬루프 2열 머리 공간 바로 앞에까지 와 있어요. 한 요 정도까지 파노라마 썬루프 굉장히 넓게 뚫려 있어서 개방감 좋고요. 고급 세단에 들어있는 B필러 공조. 이거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실내 온도 차이에 진짜 확 차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B필러에 있는 공조기 좋았고요. 그리고 이 차 문 도어 잠그는 게 여기에 버튼이 들어와 있는 점도 좀 특징입니다. 선쉐이드도 자동으로 엥 요거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차 리뷰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얘는 이 세그먼트에 머무를 애가 아니다. 그런데 가격대는 이 세그먼트 가격이라서 F 세그먼트 아이들은 긴장 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딱 갖다 주고, 야, 너 K9 살래? S90 살래? 그러면 약간 긴장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트 색상과 질감, 모양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시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질감도 좋고요. 그리고 뒤에서 바라보는 이 헤드레스트 색상이라던가 이 부분도 참 좋아요. 보통은 이제 이 색상으로 뒤를 전면을 다 해놓기도 하는데, 뒤는 다시 다크한 색상을 선택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 뒤에서 이렇게 발로 차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색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운데 공조기 조절 LCD 창이라든가 공조기 조절 좋습니다. 그리고 C거잭과 C타입이 2개 꽂을 수 있어서 둘이 싸우지 않고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부분도 좋았어요. 그리고 가운데 사람이 앉을 수 있을까 없을까도 의외로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쪽 문턱이 하나 있어서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허리 각도가 여기가 좀 시트가 불룩 나와 있어가지고 안정감이 좀 떨어져서 5인승이긴 한데 가운데에 앉는 사람은 좀 많이 불편하겠구나.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내리면요, 약간 VIP 시트 느낌의 4인승이 되는데 저는 이 공간이 되게 고급스럽더라고요. 컵홀더 나오고 그리고 콘솔 박스. 네, 이렇게 해서 콘솔 박스는 있으나 상당히 얕아가지고 뭘 넣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되는 공간이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리고 컵홀더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뒷좌석에 있는 컵홀더는 좀 안정성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얘는 좀 안정적으로 컵을 잡아줄 것 같은, 이런 앞쪽 높이가 좀 더 높은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헤드레스트는요, 진짜 지금까지 봐오는 뒷좌석 헤드레스트 중에 제일 작아요. 머리가 커 보이는. 약간 여기서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 뭐야, 헤드레스트가 왜 이렇게 작지? 제 머리 큰가? 약간 이런 오해를 받을 것 같은 작은 헤드레스트가 특징인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막 불편하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이걸 의전용으로 쓴다, 이러면 여기다 헤드 쿠션 하나 달아놔야 되지 않을까. 의전용으로 쓰기에는 아쉬웠습니다. 아니, 2열 리뷰 끝난 거 아니었냐고요? 이제 트렁크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2열이지만 도어에 있는 버튼들이 배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4명이 타고 간다고 할 때 어디가 제일 상석일까요? 정답!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말하자면 회장님석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는 시트 조절 버튼 조그만 조그 셔틀 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유리라던가 선쉐이드 버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도어에 있는 버튼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상석이 여기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조인 게, 얘가 마치 F 세그먼트가 가지고 있는 의전 차량의 특징들을 좀 갖고 왔어요. 진짜 맞다니까. 볼보가 약간 이 갈고 내가 다 대형 세단, 플래그십 세단 이글 다 잡아먹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트렁크에 탑승을 하는데요,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면 트렁크 입구가 좁습니다. 동급의 차량들에 비해서 트렁크 깊이가 좁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안쪽까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트렁크 입구가 좁아서 저처럼 성인 여성이 트렁크에 타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골프채를 세로로 실으면 아주 쉽게 실리는데, 뭔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신다 이랬을 때는 입구가 좁은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런가 봤더니 이 차가 사실 뒷라인이나 옆라인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 예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리가 끝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트렁크 입구가 좁은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차의 단점을 뒤에서 꼽으라면 트렁크 입구 좁은 거. 근데 안은 깊어요. 안은 되게 깊어. 다리 이렇게 뻗어도 안 닿을 정도로 닿네? 요 정도로 깊어요. 네, 요 정도로 깊은데 문제는 뭐다? 입구가 너무 좁아서 트렁크에 타기에는 조금 불편하다는 거. 자, 이쯤에서 이 차의 가격 소개도 좀 해드릴게요. 자, 신형 S90의 국내 판매 가격은요, B5 모멘텀의 경우 6,030만원, B5 인스크립션의 경우 6,690만원, T8 AWD 인스크립션은 8,540만원입니다. 가격 비교를 좀 해드리면요, 기아 K9하고 가격대가 좀 겹치고요. 제네시스 G80하고 비교해도 G80 2.5 터보의 풀옵션으로 쳤을 때 7천만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이 S90은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과 실내 공간이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하나는요, 여러분께 볼보 S90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리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하나였습니다. 안녕 뿅. 자, 이제 퇴근할게요. 여기는 너무 트렁크가 낮아. 아휴, 먹고 살기 힘들다.